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움직였을까요? 종목들 들여다보는 시간, 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현대중공업 먼저 볼까요? 이슈가 있어서요. 다시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판도가 이제 진짜 2강 체제로 바뀔 모양입니다. 이변은 없었죠.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후보자로 현대중공업이 확정이 됐다라는 속보가 전해졌고, 이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다음 달 초에 이사회를 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확정을 하고 나면 아마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관계사들의 주가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현대중공업 오늘 그런 뉴스가 전해졌음에도 다 알고 있었어라는 움직임입니다. 보합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3만 1,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SFA 보겠습니다. 주가 참 잘 나가요.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낙폭과대주 아니겠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2달 사이에 한 주가가 30%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선 것 같아요. 지금 44,95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4분기 실적 내놓았고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고 올해 OLED 장비 수주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인트입니다. 1.8%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라이프는 장 시작부터 해서요. 지금까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도가 그래도 장중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긴 했네요. 주가는 33,850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제일 상승 탄력도가 두드러지는 종목 아닌가 싶어요. 어제 장 마감 이후 결산 배당 공시 내놨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식 전했고 주주들이 좋아하는 것 2가지 내놓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잘 갈 수밖에요. 현재 주가 33,85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IT주들이 오늘 일제히 반등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반 순매수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이틀 사이에 10% 정도 올랐습니다. 72,400원. 이제 따라 붙어도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도 한번 볼까요? 정부가 도심 수소차 충전소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승인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지면서 여기로 또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리죠. 근데 보세요. 오전장과 비교를 했을 때 상승폭을 거의 반납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JNK 히터나 대원강업 이 정도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스택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소차 관련주들 네. 얘기 좀 계속 해보죠. 네. 정부 정책의 중심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네. 갈수록 어디에 박자를 둬야 될지는 모르겠는 것 같아요. 좀 네. 살펴주세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수소차가 좀 부각이 되는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업종에서 테마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순환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형주가 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영향으로 해서 남북 경협주라든지 수소 테마주라든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유시민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쉬어가게 되면서 어떤 대안주 성격으로 단기적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들로 해석을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수소 관련주가 작년 12월부터 변동성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겪었는데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작년 4월 달에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신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랑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은 뉴스에 대한 부분, 테마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샌드박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제가 보기엔 어쨌든 수소차 충전소를 이제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부품보다는 아무래도 EM코리아라든지 일진다이아라든지 JNK히터 이런 충전소와 연관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변동성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후장 또 되니까 코스피가 또 상대적으로 강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강세고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소차에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나빠요 의견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네. 뭐 중립도 아니고 나빠요까지요? 아 그래도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거기에 중심에 있는 거 네. 그래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제 말이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저렴한 표현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12월 달 얘기를 하고 작년 네. 4월 달 그 신남보 기업 테마주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연장 생산에 놓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시세 차익을 해먹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주가가 좋은 표현을 쓰자면 주가 선반영,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하자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시세를 좀 해먹은 것 같아요. 그냥 한 바퀴 다 돌고 나갔다? 그렇죠. 그래서 끝물에 들어가서 그냥 굳이? 네, 저는 그렇네요. 그래요. 정말 그 돈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뭐 개별주 장세도 최근 들어서 얘기를 많이 네. 나눴지만 시장에 뭐 대형주, 중소형주 물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빠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은 네. 들어요. 돈이 흘러가면서 수소차를 끌어올렸다가 또 이것이 빠져나가는 모습. 네. 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점치기는 좀 어렵다는 그렇죠. 판단이시고요. 네. 수소차 관련주 나빠요입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오렌지 라이프를 보겠습니다. 이미 근데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라버려서요. 그리고 일단 뭐 좋은 얘기는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주주 친화 정책 강하다. 금융주 네. 중에 최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오늘 나온 내용들의 요약본입니다. 어떤 판단이세요? 저는 오렌지 라이프가 오늘 말한 고배당 정책을 절대 수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절대 수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중간 배당하고 그다음에 연말 배당까지 합쳐서 시가 배당률을 봤을 때 9%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배당 소득세를 빼더라도 7.5%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고배당 정책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7.5%씩 연 계속 받을 수가 있다라면은 어차피 그 배당 받은 부분도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이 더 더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복리 효과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7.5%씩 복리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계속 수익이 누적이 되게 된다라면은 주가 상승률을 제외를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만 한 9년 차 가게 되면 더블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리 효과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요즘 네. 금융상품 중에 복리로 주는 이게 상품이 어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길게 안 주잖아요. 있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한도가 작지 않아요, 작거나 그렇죠? 기간이 네. 짧거나 아니면은 네. 복리인데 비과세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고금리를 주는 상품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렌지 라이프가 9%의 고배당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당 받은 부분들 또 재투자하고 이게 네. 7.5%씩 7.5%씩 물론 세금을 제외한 겁니다. 제외하고 제외를 하더라도 7.5% 복리가 계속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9년 차 가게 되면 더블 정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배당 수익률 무시를 하지는 못한다고 좀 봐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시장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2017년도 좋았었다가 2018년도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반복하는데 배당 수익이 시장에 상관없이 그렇게 꾸준히 들어와주게 된다라면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배당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고배당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요. 예전에 그 엘리엇이 삼성전자 한번 공격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합병 반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에 어떤 요청을 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의 절반을 배당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익이란지 환차익도 중요하지만은 꾸준한 어떤 배당 수익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매수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렌지 라이프 좋아요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복리 효과로 인해서 네. 뭐 9년 차 때는 더블 뭐 이런 얘기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게 기업의 실적이 안 나오고 네. 주가가 막 거꾸로 막 폭락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라면 네네. 배당만 보고 이렇게 들어가기는 좀 무리 있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뭐 실적 측면에서도요?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보험회사잖아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그 영업 실적이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 보면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꾸준하게 특히나 뭐 생명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안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뭐 저축보험 이런 부분들을 팔고 있는데 이러한 판매가
실질적으로 그 보편적으로 판매하는 일반인들보다는 VIP 상품들의 어떤 매출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 VIP 상품들의 어떤 매출은 항상 꾸준히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통신주가 영업이익은 꾸준히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제가 네. 봤을 때 생보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본다면 꾸준히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이 배당 정책이 유지가 된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고배당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단 대주주의 어떤 생각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저는 대주주의 어떤 관점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도요. 요즘 뭐 국민연금 나서서 주주 행동주의 앞장서서 뭐 네. 외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스튜디오 코드 도입한 이후에 뭐 이런 분위기도 말미암아 좀 오렌지 라이프의 그 오너 되시는 쪽도 이런 생각이 아마 고수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뷰 네네. 바라보면서 좋아요 의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자, 다음 종목은 LG전자 쪽으로 가겠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들의 반전이 최근 들어서 좀 돋보이고 있는데 LG전자도 그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오늘 단기간에 확 올라버렸어요. 네, 이번에 롤러블 TV 나온 거 보니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이 혹시나 많이 팔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리포트가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현재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출하량 증가 속도가 예상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웃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리포트를 이렇게 리포트를 이렇게 책임감 없이 써도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내용 말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볼 때 리포트가 조금 애매한데 전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조금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소위 증권사 직원분들, 그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소위 증권사 분들이 방송 나오면 그 얘기 많이 해요. PBR이 몇 배고, PER이 몇 배고. 제가 볼 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PBR이 현재 1배 이하? 뭐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0.8배 이하 이런 나오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엔 그거 얘기하게 되면서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다, 많이 빠져 있다. 그 핑계로 제가 보기엔 주가 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리포트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에 대한 얘기도 똑같지 않아요? 1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LG전자가 만약에 1분기 때 예상대로 7천억이 나오게 되면 4분기 때 일시적으로 부진해가지고 많이 꺾였지만은 2분기, 3분기는 7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난 2분기, 3분기 7천억 원대였고 4분기 일시적으로 꺾였다가 1분기 때 만약에 7천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랬을 때 개선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그 주가가 실적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면 주가도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저평가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기가 리포트에 쉽지 않다 보니까 좀 다른 핑계를 찾은 것 같아요. 저평가.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해서 뭐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논의를 하더라도 저는 241선 있는 한 81,500원? 부분까지는 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은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LG전자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긴 했죠. 일단은 이제 좋아요 의견 두고요. 오늘 뭐 오렌지 라이프 그리고 LG전자 둘 좋아요 주셨는데 둘 중에 하나만 꼽자면 저는 오렌지 라이프요. 아 진짜요? 저는 만약에 진짜 이런 그 7.5% 봉이 주는 상품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가입할 거예요. 저도 옆에서 솔깃합니다. 자, 내일장 토픽 오렌지 라이프 살펴봤고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